아빠는 4살 나는 딸아이를 엄청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딸 소리는 아빠와 목욕을 하고 나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목욕 후 딸아이의 배 아픔 호소에 급하게 병원을 갑니다. 의사 선생님은 10분 넘게 심각한 표정으로 진찰을 한 후 어머니를 따로 불려 심각한 표정으로 상담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께 무슨 말씀을 하게 될까요? 소리는 왜 목욕하면 배가 아플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과 함께 댓글을 달아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엄마가 마주한 끔찍한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인공 이지은 씨는 35살의 웹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IT 회사에서 일하며 4살 배기 딸 소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민우 씨는 중견 건설회사의 과장으로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놀이터에서 아이와 함께 노는 다정한 아빠, 회식 자리에서 가족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꺼내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클라이언트의 갑작스러운 수정 요청 때문에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후 6시쯤 퇴근해서 어린이집에 소리를 데리러 가는데 그날은 남편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괜찮아. 내가 데리러 갈게. 걱정하지 마. 남편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고마움과 동시에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남편도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쁜데 말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지은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휴대폰으로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퇴근해. 소리 밥 먹었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응, 저녁 먹고 목욕하고 있어. 천천히 와. 그 메시지를 보며 이지은 씨는 안도했습니다. 남편이 잘 돌보고 있구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 앞에 도착한 건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정적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평소라면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거나 남편이 왔어? 하고 반겨주곤 했는데 그날은 집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신발을 벗으며 안쪽을 살폈습니다. 여보, 나 왔어요. 그녀가 목소리를 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소리의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소리는? 그때였습니다. 욕실 쪽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목욕 중이구나. 이지은 씨는 부엌으로 가서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긴 하루였으니까요. 그녀는 컵을 싱크대에 놓고 욕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욕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 물소리와 함께 섞인 무언가. 이지은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목욕할 때 들리던 즐거운 웃음소리나 제잘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아파요. 아빠 그만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지은 씨의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요? 왜? 무엇이 아픈 걸까? 그녀는 본능적으로 욕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자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이지은 씨에게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건 그녀의 직감이었을 겁니다. 모성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그녀의 몸이 먼저 감지한 것입니다. 싫어요. 아파요. 소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번엔 명확한 거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문이 활짝 열리자 욕실 안의 광경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욕조 안에 앉아있는 소리 그리고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남편. 남편의 손은 샤워기를 들고 있었고 소리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 왔어? 소리가 비누 거품이 눈에 들어갔나 봐. 그래서 좀 울었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은 씨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비누 거품이 눈에 들어가서? 그런데 왜 소리는 배를 감싸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그만해요라고 말한 걸까? 엄마. 소리가 이지은 씨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욕조에서 일어나려고 했고 이지은 씨는 재빨리 다가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소리의 작은 몸이 그녀의 품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왔어. 이지은 씨는 딸을 달래며 수건으로 몸을 닦아 주었습니다. 남편은 욕조에 물을 빼며 말했습니다. 오늘 좀 예민하네. 평소엔 안 그러는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은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안고 욕실을 나오며 그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욕조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의 뒷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아이를 침실로 데려가 옷을 입히는 동안 이지은 씨는 소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리야, 어디가 아팠어? 소리는 엄마의 목에 얼굴을 묻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손으로 배를 가리켰습니다. 이지은 씨는 아이의 배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그 부위를 만지자 미세하게 몸을 움찔했습니다. 여기가 아팠어? 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은 씨는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혹시 비누 거품이 들어가서 따끔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샤워기 물줄기가 너무 세서? 그녀는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아프면 병원 가보자, 응? 이지은 씨는 딸의 이마에 입맞추며 말했습니다. 소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엄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엄마에게 매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재운 후 이지은 씨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소리 데리러 갈 때 별일 없었어요? 응? 왜? 별일 없었는데. 남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목욕할 때 소리가 많이 운 것 같던데. 아, 그거? 비누 거품 때문이었어. 눈에 좀 들어갔나 봐. 남편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뭘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예민한 건가? 피곤해서 과민 반응하는 건가?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은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소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파요. 그만해요. 그리고 남편의 조금만 참아라는 말. 무언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은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무언가 이상한 걸까? 그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이지은 씨는 목이 말라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던 중 그녀는 소리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딸은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한 번 자면 아침까지 꿈쩍도 안 하는 아이였는데 말입니다. 이지은 씨는 방으로 들어가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잠결에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작은 눈썹이 찌푸려져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침실로 돌아온 이지은 씨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소리 상태를 보고 계속 불편해하면 병원에 가야겠다고. 혹시 모르니까. 엄마의 직감을 무시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그날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지은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그녀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끔찍할지를.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녀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소리는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고 평소 좋아하던 딸기잼 바른 식빵도 한 입 베어 물고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고 눈 아래에 약간의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소리야, 오늘 배 괜찮아? 응. 소리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오전 반차를 신청했고 소리를 데리고 근처 소아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이지은 씨는 계속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엄마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기실의 장난감 코너로 달려가곤 했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지은 씨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고 간호사가 소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지은 씨는 딸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소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소리? 어디가 아프다고 왔어요? 하지만 소리는 대답하지 않고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이지은 씨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목욕하고 나서 배를 아파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거의 안 하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에게 침대에 누워보라고 권했습니다. 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고 배를 부드럽게 눌러보며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이지은 씨는 의사의 표정을 주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검진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 의사의 눈빛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좀 더 자세히 아이의 몸을 살펴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님,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소리랑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지은 씨는 당황했습니다. 왜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는 걸까? 하지만 의사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녀는 마지못해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불안감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10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지은 씨는 바닥에 타일 무늬를 세워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온갖 걱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혹시 심각한 병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놓친 게 있을까?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내밀며 다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황급히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리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의사는 이지은 씨를 자리에 앉게 한 후 침착하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소리를 검진하면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에 이지은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한 점? 무슨 이상한 점?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지은 씨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리 몸에 설명하기 어려운 흔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복부와 민감한 부위에 말이죠. 이지은 씨는 의사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감한 부위?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의사는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흔적은 보통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을 때 나타납니다.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이지은 씨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부적절한 접촉?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동시에 어젯밤의 광경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욕실 안의 소리 그리고 남편. 의사는 이지은 씨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지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 말이 진료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 간단한 문장이 이지은 씨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옆에 앉아 있는 소리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불안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지 오해일 거야. 분명 다른 설명이 있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진료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지은 씨는 의사의 말을 되새기며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라고요? 그 말은 곧 누군가를 의심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의사는 이지은 씨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소리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4살짜리 아이가 명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아이가 보인 반응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지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어떤 반응이요? 제가 배를 검진할 때 특정 부위를 만지면 소리가 움찔하면서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만졌어라는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이지은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빠가 만졌다고? 남편이?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오해일 거예요. 어제 목욕시킬 때 실수로 아이가 놀랐을 수도 있잖아요. 이지은 씨는 필사적으로 다른 가능성을 찾으려 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어제 목욕할 때 남편이 씻겨주다가 비누 거품 때문에. 이지은 씨는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자신의 변명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본 흔적은 단순히 목욕 중에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보인 두려움의 반응도. 이건 제 30년 경력 동안 수없이 봐온 케이스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선생님,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소리를 정말 사랑하는 아빠라고요. 이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젯밤의 이상한 느낌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욕실에서 들렸던 소리의 울음소리, 그만해요라는 아이의 말, 그리고 남편의 조금만 참아라는 대답. 의사는 이지은 씨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하지만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가해자는 가족 내부에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아동 학대의 70% 이상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 발생합니다. 통계, 숫자. 그런 객관적인 정보들이 이지은 씨에게는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남의 이야기였지 자신의 이야기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사는 바로 자신의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리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혹시 다른 증거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의사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 크기의 카드를 꺼내 이지은 씨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고요. 이지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 조각이 마치 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걸 받는다는 건 현실을 인정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냥 만약을 위한 준비일까요?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무언가 일어났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이의 기억도 흐려지고요.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이지은 씨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증거가 사라진다고요? 그럼 정말로 무언가 조사해야 한다는 건가요? 하지만 뭘 어떻게 조사한단 말인가요? 진료실을 나서는 이지은 씨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소리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며 이지은 씨는 주변의 다른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웃으며 걷는 부모들, 진료를 기다리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 모두가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도 1시간 전까지는 그런 평범한 사람 중 하나였는데 말입니다. 병원 주차장으로 가는 동안 이지은 씨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여보, 의사가 당신을 의심하래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소리 병원 다녀왔어요. 별일 없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별일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은 씨는 아직 그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차에 소리를 태우고 안전벨트를 메어주는 동안 그녀는 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소라, 병원 선생님이 뭐라고 물어봤어? 이지은 씨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배 아프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아프다고 했어요. 어디가 아픈데? 이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소리는 작은 손으로 배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요. 아빠가 만졌어요. 그 말에 이지은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안전벨트를 채우던 손이 공중에서 멈춘 것입니다. 그녀는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소리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가 언제 만졌어? 어제요. 목욕할 때요. 소리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다음 질문을 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너무 깊이 물어보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하지만 물어보지 않으면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졌는데? 하지만 소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떨구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이지은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의사의 말, 소리의 반응, 그리고 어젯밤의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퍼즐이 완성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완성된 그림이 너무나 끔찍할 것 같았으니까요. 신호등 앞에 멈춰 섰을 때 이지은 씨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소리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 안에서도 노래를 부르거나 이것저것 질문을 쏟아내곤 했는데 오늘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회사에 오후에 출근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지금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 안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텔레비전, 소리의 장난감들. 어제까지만 해도 익숙하고 편안했던 공간이 이제는 뭔가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특히 욕실 쪽을 바라볼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지은 씨는 소리에게 거실에서 놀라고 한 뒤 자신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며 진정하려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곳에 전화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의사도 확실하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설명하기 어려운 흔적이라고만 했을 뿐이죠.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지은 씨는 거실로 돌아가 소리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만 평소처럼 즐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인형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라, 엄마랑 이야기 좀 할까? 이지은 씨가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리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물어보는 거 천천히 대답하면 돼. 괜찮아. 이지은 씨는 딸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아빠랑 목욕했을 때 말이야. 소리가 아프다고 했잖아. 그게 어떻게 아팠는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소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이상하게 만졌어요. 이상하게? 응. 여기를. 소리는 다시 배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지은 씨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했어?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만지기만 했어요. 그래서 소리가 아프다고 했어? 응. 근데 아빠가 조금만 참아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지은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자신도 어젯밤 욕실 밖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왜 아이에게 참으라고 한 걸까요? 목욕하는 게 참아야 할 일인가요? 소라, 아빠가 그렇게 만진 게 어제만 그랬어? 아니면 전에도 그랬어? 이지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이 너무나 두려웠지만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에도요. 언제? 기억 안 나요. 근데 여러 번이요. 여러 번. 그 말이 이지은 씨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고? 그럼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계속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건가요? 이지은 씨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딸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소라, 엄마한테 말해줘서 정말 잘했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 이지은 씨는 딸을 꽉 안아 주었습니다. 소리도 엄마를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잘못한 거 아니죠? 그 질문에 이지은 씨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탓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자신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소리는 아무 잘못도 없어. 하나도 없어. 이지은 씨는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이건 소리 잘못이 절대 아니야. 알겠지? 소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안겨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딸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 남편을 신고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정의 붕괴, 이혼, 법정 다툼, 그리고 무엇보다 소리가 겪어야 할 고통.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이 일은 계속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소리는 계속해서 고통받을 거라는 것을. 엄마로서 딸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이지은 씨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소리도 별로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간단히 과일과 우유만 내주고 자신은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카페인이 필요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으니까요. 오후 2시쯤 이지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더 많은 정보를 모아야겠다고. 의사가 말했듯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아이의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가 남편이라면 말입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아동 학대 증거 수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법적 절차, 신고 방법, 증거 확보 방법 등. 읽으면 읽을수록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이제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한 육아 커뮤니티 게시물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엄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엄마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결국 아이를 위해 신고했고 지금은 아이와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그 글을 읽으며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겨낼 수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혹시 오해는 아닐까? 오후 3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소리 괜찮아?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응, 괜찮대요. 다행이다. 의사가 뭐래? 별거 아니래요.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이지은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그럼 오늘 저녁에 봐. 응, 그래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지은 씨는 자신이 방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결혼 8년 동안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오후 4시 이지은 씨는 의사가 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저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이지은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이신가요? 상담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천천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욕실에서 들은 소리, 병원 진료 결과, 그리고 소리와 나눈 대화까지. 말하면서도 그녀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담원은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신고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요? 그렇다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학대가 있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계속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의 말이 옳았습니다. 이지은 씨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지체하지는 마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이지은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말입니다. 거실 창문으로 석양이 들어왔습니다. 저녁 6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곧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할까? 아니면 직접 물어봐야 할까?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야채를 씻고 고기를 재우고 밥을 안 치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소리를 지킬 수 있지? 6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지은 씨는 부엌에서 고개만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녁 곧 준비돼요. 남편은 거실로 들어가 소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소리 오늘 많이 아팠어? 이제 괜찮아? 하지만 소리는 평소처럼 아빠에게 안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뒤로 빼며 불편해했습니다. 남편은 그 반응을 이상하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왜 그래? 아직도 몸이 안 좋아? 응. 소리는 짧게 대답하고는 아빠의 품에서 벗어나 엄마가 있는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이지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아빠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반응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는데 오늘은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남편만 몇 가지 이야기를 꺼냈지만 이지은 씨와 소리는 거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다들 왜 이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요. 소리도? 네, 병원 다녀오느라 힘들었나 봐요. 이지은 씨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남편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지은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고 소리는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이지은 씨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남편이 잠들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기로. 혹시 남편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끔찍한 생각이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해야 했습니다. 밤 10시 소리를 재우고 이지은 씨는 남편과 함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씻고 나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지은 씨도 옆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의 숨소리가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잠든 것입니다. 이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가 하려는 일은 남편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이지은 씨는 남편의 노트북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남편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으니까요. 노트북이 켜졌습니다. 이지은 씨는 심호흡을 하고 파일 탐색기를 열었습니다. 어디부터 봐야 할까? 그녀는 최근 파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폴더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더 이름은 개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왠지 수상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마우스를 그 폴더 위로 가져갔습니다. 클릭하려는 순간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열어봐야 할까?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아니면 만약 뭔가 있다면? 그녀는 눈을 감고 소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딸의 두려워하는 눈빛, 떨리는 목소리. 그 생각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폴더가 열렸고 그 안에는 여러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서 파일, 사진 파일, 그리고 동영상 파일. 이지은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동영상 파일의 이름을 본 순간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리 목욕 20. 그 파일명을 본 순간 이지은 씨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왜 목욕하는 영상을 따로 저장해 둔 걸까? 그것도 날짜별로?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동영상 플레이어가 실행되었습니다. 화면에 로딩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곧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숨을 멈춘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욕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욕조 안의 소리, 그리고 남편의 손이 보였습니다. 이지은 씨는 영상을 보며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목욕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몸이 굳어갔습니다. 영상 속에서 남편의 손은 소리에 몸을 씻겨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목욕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의 움직임이 이상해졌습니다. 일반적인 목욕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특정 부위를 만지고 그 시간도 비정상적으로 길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영상을 몇 초 더 보다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구역질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서둘러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헛구역질만 계속되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은 이지은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본 것이 현실인가요? 정말로 남편이 딸에게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요? 그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저장까지 해뒀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분명했습니다. 화면 속 남편의 얼굴, 소리에 불편해하는 표정, 그리고 그 부적절한 행동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온 이지은 씨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영상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폴더 안의 다른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비슷한 이름의 파일들이 더 있었습니다. 날짜가 다른 여러 개의 파일들. 이지은 씨는 손을 떨며 가장 오래된 파일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어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으로 입을 막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깰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지은 씨는 조용히 하지만 격렬하게 흐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딸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때였습니다. 침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였습니다. 이지은 씨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는 척했습니다. 침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긁적이며 나온 그는 이지은 씨를 보고 물었습니다. 왜 안 자고 뭐해요? 물 마시려고요. 목이 말라서요. 이지은 씨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컵을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두운 거실에서 남편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나도 물 한 잔 마셔야겠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오려 하자 이지은 씨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제가 갖다 드릴게요. 들어가서 쉬세요. 괜찮아요. 내가 마실게요. 남편은 정수기로 다가갔고 이지은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자신이 8년을 함께 산 남편이 딸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신 남편은 컵을 싱크대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 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그 질문에 이지은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걸까요? 아니면 그냥 걱정하는 걸까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소리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의사가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지은 씨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자신이 8년을 함께 산 남편이 딸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신 남편은 컵을 싱크대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 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그 질문에 이지은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걸까요? 아니면 그냥 걱정하는 걸까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소리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의사가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지은 씨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요. 애들은 원래 그래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그 손길이 이지은 씨에게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딸을 학대한 그 손이 지금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이 역겨웠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힘을 다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들어가서 자요. 내일 출근해야죠. 남편이 먼저 침실로 들어갔고 이지은 씨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침실로 들어가 저 사람 옆에 누워야 한다는 게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으니까요. 침실로 돌아간 이지은 씨는 침대의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남편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다시 깊어졌습니다. 다시 잠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지은 씨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 전에 소리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끔찍한 증거들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밤은 길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1시간에 한 번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은 천천히 흘렀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 5시쯤 이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방 안으로 들어가 딸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소리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아침 7시 남편의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지은 씨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일어나서 씻으러 갔고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눈치채서는 안 됐으니까요. 아침 식사 시간도 어제 저녁처럼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고 이지은 씨는 커피만 마셨습니다. 소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까지 재우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늦게 보내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있어서 저녁 늦을 것 같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사실 그녀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소리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다음 행동을 계획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남편이 출근하고 집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이지은 씨는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녀는 어젯밤 의사가 준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하지만 전화하기 전에 먼저 소리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했습니다. 아이가 정확히 무엇을 경험했는지, 언제부터였는지,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9시쯤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이지은 씨는 딸에게 아침을 먹이고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라, 엄마가 어제 물어본 거 기억나지? 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다 들어줄게. 이지은 씨는 딸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소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목욕할 때마다 이상하게 해요. 어떻게 이상하게? 만져요. 이상한 데를. 소리는 다시 배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지은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물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였어? 기억 안 나요? 오래됐어요. 아빠가 뭐라고 했어? 비밀이래요.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지은 씨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비밀이라고? 자기 딸에게 그런 짓을 하고 비밀로 하라고 협박했단 말인가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라, 그건 비밀이 아니야. 나쁜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진짜요? 소리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이는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지은 씨는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진짜야. 소리는 아무 잘못도 없어. 이건 전부 아빠가 잘못한 거야. 그럼 아빠가 혼나요? 응, 아빠는 혼나야 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지은 씨의 대답에 소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웠어요. 아빠가 그럴 때마다. 알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이제부터는 엄마가 소리 지켜줄게. 절대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이지은 씨는 딸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엄마 품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이지은 씨는 소리에게 물었습니다. 소라, 아빠가 그럴 때 사진 찍거나 영상 찍는 거 봤어? 응.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언제? 목욕할 때요. 자꾸 찍었어요. 이지은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가 본 동영상 파일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학대하는 것도 모자라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소라, 이제 어린이집 안 가도 돼. 오늘은 엄마랑 집에 있자. 진짜요? 응, 진짜야. 이지은 씨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며칠간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지금은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이지은 씨는 다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상담했던 상담원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어제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추가로 상담받고 싶어서요. 이지은 씨는 어젯밤 발견한 것들과 오늘 아침 소리와 나눈 대화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담원은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이 있으셨나요? 어머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조사에 착수할 것이고 아이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발견하신 증거물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관해야 하죠? 가능하면 USB에 복사해 두시고 원본은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아이와 나눈 대화 내용도 메모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원의 조언을 들으며 이지은 씨는 점점 현실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안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이지은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 절차를 준비하고 그리고 소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USB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해야 했습니다. 그 끔찍한 파일들을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들이 복사되는 동안 이지은 씨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모든 파일의 복사가 끝났습니다. 이지은 씨는 USB를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소리와 나눈 대화 내용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아이가 한 말, 반응 등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이지은 씨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소리에게만 간단히 식사를 차려주고 자신은 물만 마셨습니다. 아이는 평소보다 잘 먹지 않았습니다. 역시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이지은 씨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응,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엄마, 큰일이 생겼어. 지금 말할 수 있어? 그래, 말해봐. 무슨 일인데? 이지은 씨는 눈물을 참으며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 소리와의 대화, 그리고 발견한 증거들까지. 어머니는 말없이 듣다가 마침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인간이 감히 우리 손녀한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지은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나 신고하려고 해. 그리고 소리랑 당분간 친정에가 있어도 될까? 당연하지. 당장 오너라. 엄마가 다 도와줄게. 그리고 그 나쁜 놈은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해. 어머니의 지지를 받으며 이지은 씨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구나. 그 생각에 조금 힘이 났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 민호가 회의 때문에 늦는다고 했거든. 알았어. 엄마가 준비하고 있을게.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이지은 씨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8년을 살았던 이 공간을, 추억이 가득한 이곳을. 하지만 더 이상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의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엄마가 짐을 싸는 것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할머니 집에 가는 거야. 거기서 당분간 있을 거야. 아빠도 같이 가요? 아니, 아빠는 안 가. 왜요? 이지은 씨는 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혼을 내야 해.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 집에 가서 안전하게 지내는 거야. 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엄마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짐을 다 싸고 이지은 씨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남편이 늦는다고 했지만 혹시 모르니 서둘러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녀는 소리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지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 회의 취소됐어.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야. 30분 후에 도착할 것 같아. 그 말에 이지은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분? 그 시간 안에 집을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 이미 짐을 다 챙겼으니 지금 당장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길에서 마주치면? 아, 그래요? 알겠어요. 이지은 씨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서둘러 소리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짐을 싣고 소리를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안전벨트를 채우고 이지은 씨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그녀는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남편의 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지은 씨는 재빨리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그녀의 차를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며 이지은 씨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친정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며 이지은 씨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소리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보며 이지은 씨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핸드폰에는 남편에게서 여러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여러 개 왔습니다. 친정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지은 씨, 어디야? 왜 집에 없어? 짐이 없어졌는데 어디 간 거야? 전화 좀 받아. 문자들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이지은 씨는 그것들을 보며 남편이 눈치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손녀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소리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딸인 이지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 이제부터 엄마가 함께 할게. 그 말을 들으며 이지은 씨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있구나. 그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소리를 재운 후 이지은 씨는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112에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해야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112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지은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고하려고 합니다. 아동 성학대요. 신고 전화를 하기 며칠 전 이지은 씨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소리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물었을 때 그는 회사 일찍 끝나서 4시쯤 데려왔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어린이집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소리 아버지께서 점심시간에 데려가셨던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이지은 씨는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점심시간이요? 남편은 4시라고 했는데? 그녀는 선생님께 정중히 답했습니다. 아네. 잠깐 병원 가려고 그랬어요. 전화를 끊고 이지은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점심시간부터 4시까지 그 몇 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던 걸까요? 그녀는 어린이집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원장 선생님과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원장 선생님, 혹시 어제 CCTV 영상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물론이죠.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바로 가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이지은 씨는 서둘러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원장실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10분 남편이 어린이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은 씨가 주목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남편이 집에 도착했다고 말한 시간이 4시쯤인데 여기서 집까지는 30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럼 1시에 데려갔으면 늦어도 2시에는 집에 도착했어야 하는데. 원장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사이에 어디 들르셨나 봐요. 이지은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디를 들렀을까요? 그리고 왜 그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까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지은 씨는 남편의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사이 그녀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최근 목적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날짜의 기록이 보였습니다. 어린이집 주소 그리고 근처 모텔 주소. 이지은 씨는 그 주소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모텔이요? 왜 모텔에 갔던 걸까요? 그것도 4살짜리 딸과 함께? 그녀는 손을 떨며 그 주소를 휴대폰에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더 확인하기 위해 차 안을 살펴봤습니다. 조수석 서랍을 열었을 때 그녀는 모텔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날짜는 어제, 체크인 시간은 오후 1시 30분, 체크아웃 시간은 오후 3시 40분. 2시간 이상을 모텔에서 보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그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노트북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씻는 동안 이지은 씨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개인 폴더 외에도 작업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 폴더명도 수상했습니다. 회사 일과 관련된 폴더라면 프로젝트 이름이나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했을 텐데 막연하게 작업이라고만 되어 있었으니까요. 폴더를 열자 그곳에는 사진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썸네일을 보는 순간 이지은 씨는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의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목욕하는 모습, 옷을 갈아입는 모습, 그리고 더 끔찍한 각도와 상황의 사진들. 이지은 씨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폴더를 닫았습니다. 하지만 파일 개수를 확인했습니다. 200개가 넘었습니다. 200개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순간들을 남편은 기록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한 가지 더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파일 생성 날짜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파일의 날짜를 확인하자 그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은 씨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나왔을 때 그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뭐해요? 물 마시고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물을 자주 마셔요? 남편의 질문에 이지은 씨는 당황했지만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목이 자꾸 마르네요. 감기 기운이 있나 봐요.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지은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뭔가 눈치챈 것 같다고. 그날 밤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이지은 씨를 더 자주 쳐다봤고 그녀가 뭘 하는지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도 항상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서둘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파일들을 삭제하기 전에 말입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직후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입력했지만 틀렸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꾼 것입니다. 이지은 씨는 당황했습니다. 몇 가지 다른 조합을 시도해 봤습니다. 남편 생일, 소리 생일, 회사 입사일. 하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이지은 씨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휴대폰은 집에 두고 갔더군요. 평소 회사에서 업무용 휴대폰을 따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잠금도 해제해야 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남편이 잠금을 푸는 것을 옆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패턴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으며 패턴을 시도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휴대폰이 열렸습니다. 이지은 씨는 재빨리 갤러리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도 역시 소리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그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메시지함도 확인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했을 때 이지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동 관련 불법 사이트들을 검색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검색 기록들도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을 때 이지은 씨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결혼한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8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녀는 남편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끔찍한 괴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수첩에 발견한 모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CCTV의 시간 공백, 모텔 영수증, 노트북의 파일들, 휴대폰의 사진과 검색 기록.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이제 행동할 때라고. 딸을 데리고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이 회의로 늦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이지은 씨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남편의 노트북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마주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친정으로 떠나기 이틀 전 밤이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깊은 잠에 빠진 새벽 2시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해야 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이지은 씨는 남편의 노트북을 찾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후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수첩을 뒤져 힌트를 찾으려 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각종 문서들과 함께 작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숫자 조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비밀번호일까요? 이지은 씨는 그 숫자를 입력해 봤습니다. 노트북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긴장이 다시 엄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 파일들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USB를 준비하고 그녀는 개인 폴더로 들어갔습니다. 폴더 안에는 지난번 봤던 것보다 더 많은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추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지은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최근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욕실 장면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사흘 전이었습니다. 바로 이지은 씨가 야근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은 소리를 욕조에 앉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목욕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남편의 손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상 속 소리는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빠 싫어요. 소리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어 금방 끝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영상을 멈췄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요? 정말로 남편이 딸에게 저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눈물을 닦고 다른 파일들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열어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모든 영상이 학대의 기록이었습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남편이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시켜 놓고 촬영한 것도 있었습니다. 계획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한 범죄였습니다. 이지은 씨는 USB의 모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사 진행률을 보며 그녀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남편이 지금 깨어나면 어쩌죠? 30%, 50%, 70%. 진행률이 올라갈 때마다 이지은 씨는 침실 쪽을 긴장하며 바라봤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90% 그리고 마침내 100%.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USB를 빼서 안전하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원래 자리에 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앞에 서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파일 탐색기가 열려 있었고 개인 폴더가 보였습니다. 남편은 빠르게 다가와 노트북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지은 씨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내 노트북을 왜 봤어요? 당신이 소리한테 뭘 한 거예요? 이지은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봤구나. 다 봤어? 그 태도에 이지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안하다거나 변명하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들킨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딸한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지은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쉿. 소리 깨. 지금 그게 중요해요? 당신이 한 짓이 뭔지 알아요? 알죠. 내가 했으니까.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태도가 이지은 씨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당신을 신고할 거예요. 경찰에. 이지은 씨가 말하자 남편의 얼굴에 처음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신고? 증거가 있어요? 여기 다 있잖아요. 이지은 씨가 노트북을 가리키자 남편은 웃으며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요? 이건 내 노트북이고 내가 언제든 삭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 허락 없이 내 사유물을 열어봤죠.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지은 씨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USB가 있었습니다. 이미 복사해뒀으니까요. 그녀는 그 사실을 숨기고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다 알아버렸으니까. 알면 뭐해요? 누가 믿을까요? 남편의 말에 이지은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증언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아시고요. 4살짜리 아이 말을 누가 믿어요? 그리고 의사는 뭘 봤는데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남편은 계속 비웃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증거가 충분할까요? 어쨌든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아요. 이혼할 거예요. 이지은 씨의 선언에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예요. 당신은 직업도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나보다 약하잖아요. 그 말에 이지은 씨는 치를 떨었습니다. 양육권까지 가져가려 한다고요? 절대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꿈도 꾸지 마요. 소리는 제가 지킬 거예요. 어떻게요? 당신 혼자 어떻게 키울 건데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은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찾을 거예요. 어떻게든.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을 대치했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증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아내를 조롱했습니다. 이제 이지은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거실의 대치는 계속되었습니다. 남편 박민우는 노트북을 안고 서 있었고 이지은 씨는 그 앞에서 떨리는 몸을 애써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당신 정말 정신이 나갔군요.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 알아요? 남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정신인 사람은 접니다. 당신이야말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어떻게 자기 딸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짓? 별거 아니잖아요. 좀 만진 것뿐인데 뭐가 문제예요? 내 딸인데 내가 씻겨주면서 만지는 게 이상해요? 남편의 변명에 이지은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은 진심으로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씻겨주는 게 아니었잖아요. 영상을 봤어요. 당신이 한 짓을 다 봤다고요. 그래서요? 봤으면 어쩔 건데요?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 여유로운 태도가 이지은 씨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8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사랑하죠. 지금도 사랑해요. 당신도 사랑하고 소리도 사랑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해요? 이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할 거예요.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컨트롤이요? 1년 동안 계속했으면서요. 그게 컨트롤이에요. 이지은 씨가 반박하자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1년인 걸 알아요? 얼마나 뒤진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범죄? 크게 말하네. 내가 뭘 했는데요?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은 말을 흐렸습니다. 이지은 씨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냥이라고 했어요. 4살짜리 아이한테 성적 학대를 하고 그냥이라고요?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요. 나는 소리를 다치게 한 적 없어요. 사랑으로 한 거예요. 남편의 말에 이지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학대예요. 범죄라고요.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나 이지은 씨를 노려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분노가 드러났습니다. 시끄러워. 소리 깬다니까. 당신이 소리 지르면 어떡해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당신이 소리한테 한 짓이 문제지.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자 소리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소리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엄마, 왜 싸워요? 소리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멈췄습니다. 이지은 씨는 재빨리 딸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소리는 아빠를 보더니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그 반응을 본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라 아빠야. 왜 그래? 남편이 다가오려 하자 소리는 더욱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싫어요. 아빠 싫어요. 아이의 외침에 남편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지은 씨는 딸을 안고 일어서며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봤죠? 소리가 당신을 무서워해요. 당신이 한 짓 때문이에요. 아니야, 소라. 아빠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지은 씨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이지은 진정해요. 우리 차분히 이야기합시다. 이제 와서 차분히 이야기하자고요. 늦었어요. 이지은 씨는 소리를 안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신고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새벽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지은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요. 이야기해야죠.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전보다 부드러워진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지은 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갈 거예요. 소리랑 나갈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요? 새벽인데. 친정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신고할 거예요. 문 너머로 남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지은 신고하면 당신도 힘들어져요.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남편은 이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너졌어요. 당신이 무너뜨린 거예요. 생각을 다시 해봐요. 나는 좋은 직장 다니고 수입도 괜찮잖아요. 소리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당신 혼자 어떻게 감당해요?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인 부분으로 이지은 씨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그 부분이 걱정되었습니다. 웹 디자이너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남편보다 적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딸의 안전이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할 거예요. 당신 없이도. 후회할 거예요. 법정에서 보죠.
내가 양육권 가져올 테니까. 남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양육권이요? 성범죄자가 양육권을 가져요? 꿈 깨세요. 증거가 어딨는데요? 노트북은 내가 다 지울 거예요. 이미 복사했어요. 당신이 자는 동안. 이지은 씨의 말에 문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디 복사했어요? 말 안 해줄 거예요. 하지만 안전한 곳에 있어요. 남편이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이지은, 문 열어요. 당장. 하지만 이지은 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리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새벽은 천천히 밝아왔습니다. 남편은 결국 포기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이지은 씨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침 6시 이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방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미리 챙겨둔 가방을 들고 소리에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지만 남편은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지은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 그녀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오늘 반드시 신고할 거예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제 그녀는 가장 어려운 결정을 실행에 옮길 차례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 그 과정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이지은 씨는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소리는 할머니 방에서 잠들었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신고하려고요. 이지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그 인간을 그냥 둘 수는 없어. 하지만 무섭기도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딸 지키는 게 먼저야.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자. 어머니의 말에 힘을 얻어 이지은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112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112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신고하려고요. 아동. 성학대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지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신고자 성함과 위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담원은 침착하게 질문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자신의 이름과 친정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이 4살 딸에게 성학대를 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지금 아이는 안전한 곳에 있나요? 네, 저와 함께 친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경찰관이 출동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이지은 씨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되었습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문을 열자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남성이었고 한 명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경찰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지은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이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찰관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그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 소리의 고백, 발견한 증거들.
여성 경찰관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증거물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지은 씨는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경찰관은 그것을 받아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면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아니요, 조금 쉬게 한 후에 전문 면담관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아동 성학대 사건은 특별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거든요. 이지은 씨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경찰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을 거예요. 자택에. 주소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이지은 씨는 집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남성 경찰관이 무전으로 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곧 다른 팀이 남편을 조사하러 갈 것입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성 경찰관의 말에 이지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기라고 하지만 사실 그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지은 씨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남편은 어떻게 나올까요? 오후 2시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출석 요구에 응했고 현재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은 씨도 내일 오전에 경찰서로 와서 진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은 씨는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소리는 이모가 봐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서 안은 생각보다 붐볐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성 형사가 이지은 씨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에는 책상과 의자만 있었습니다. 형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진술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형사는 하나하나 자세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의심했는지, 어떤 증거를 발견했는지, 아이는 뭐라고 말했는지. 이지은 씨는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편 박민호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형사의 말에 이지은 씨는 놀랐습니다. 부인이요? 증거가 있는데요. USB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박민호 씨는 그것이 목욕 영상일 뿐이며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씨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아직도 발뺌을 하고 있다니. 하지만 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물론 전문가 분석 결과 영상 속 행위는 명백한 학대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이 진술도 있고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 말에 이지은 씨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법은 자신의 편인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검찰 송치 후 기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요? 현재 조사 후 기가 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지은 씨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이나 소리에게 접근하는 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이지은 씨는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법정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박민호는 이지은 씨와 소리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지은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면접 교섭권 등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2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이지은 씨는 멀리서 남편을 봤습니다. 그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증거 제출, 증인 신문, 아동 전문가 의견서. 모든 것이 남편의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6개월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민우는 아동 성학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혼도 인정되었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이지은 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들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이지은 씨와 소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상처는 아물었을까요? 그들이 찾은 행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39이 되었고 소리는 이제 9살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과거의 기억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지은 씨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지만 이제는 2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소리는 근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명랑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물론 심리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처음 2년은 힘들었습니다. 악몽도 자주 꾸었고 특정 상황에서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사랑과 전문가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소리는 회복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학교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스튜디오 일정을 조정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교실 뒤편에 마련된 학부모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하나둘 들어와 자리를 채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국어 시간이었고 주제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며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소방관 아버지를 이야기했고 어떤 아이는 의사인 어머니를 이야기했습니다. 소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탁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원고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긴장하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 엄마를 존경합니다. 소리가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저를 지켜줬어요. 소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당당했습니다.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소리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저를 위해서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지은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랐다니.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려웠던 밤들, 법정에서의 긴 싸움, 혼자 딸을 키우며 버텼던 날들. 엄마는 저에게 말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라고요. 그 말이 저를 구했어요. 소리는 원고지를 내려놓고 교실 뒤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계속 앞으로 갔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엄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발표가 끝나자 교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생님도 박수를 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자리로 돌아왔고 친구들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지은 씨는 복도에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소리가 친구들과 웃으며 교실에서 나왔습니다. 엄마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제 발표 어땠어요? 최고였어, 우리 소리. 이지은 씨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소리가 자랑스러워. 정말 용감하게 잘 말했어. 엄마가 용감해서 저도 용감해질 수 있었어요. 소리의 말에 이지은 씨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그 어두운 과거를 딛고 일어나줘서. 학교를 나서며 소리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소리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치킨 먹고 싶어요. 그래, 치킨 먹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길가의 벚나무에서는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5년 전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싸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법정 싸움도 힘들었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심리적으로도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도움이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친구들, 그리고 같은 상황을 겪은 다른 엄마들의 모임. 그들의 지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리가 있었습니다. 딸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딸의 미래를 위해 이지은 씨는 하루하루 견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치킨을 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만화가 나오고 있었고 소리는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정말? 우와, 대단한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요. 우리 소리 진짜 멋지다. 이지은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이제 딸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자였고 더 나아가 용감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지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소리를 재우고 이지은 씨는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신고하지 않았다면? 만약 두려움에 굴복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용기를 낸 것은 그녀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었고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딸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었습니다. 박민우는 3년형을 마치고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멀리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은 여전히 유효했고 그는 딸을 만날 권리를 잃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그 소식에 안도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저녁 집에 올래? 소리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이지은 씨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갈게요. 감사해요, 엄마.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지난 5년 동안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지은 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힘든 날도 기쁜 날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오늘 일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소리가 학교에서 나를 존경한다고 발표했다. 그 말을 들으며 울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자랑스럽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소리는 이제 정말 괜찮다. 나도 괜찮다. 우리는 행복하다. 일기를 쓰고 나서 이지은 씨는 소리 방으로 살짝 들어가 봤습니다. 딸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책상에는 오늘 발표했던 원고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는 그것을 가만히 읽어봤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눈길이 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 글씨를 보며 이지은 씨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소라.
내가 있어서 엄마도 용감해질 수 있었어. 이지은 씨는 딸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두 사람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이지은 씨와 소리의 이야기를 모두 마칩니다. 한 엄마의 용기가 딸의 인생을 구했고 그들은 함께 상처를 이겨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행복이 가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면 더 나은 내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